하이, 김현정의 별별 스타일 김영입니다. 정영입니다. A형입니다. 오늘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 와. 와. 김수현 씨, 복귀작. 서예지 씨도 같이 주연을 하고 있고요. TVN 토일 드라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김수현 씨랑 이제 오정세 씨랑 형제로 나오는데 형이 자체 자폐증.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김수현은 형을 돌봐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면서 사는 그런 정신병동 보호사 역할이고요. 서예지 씨는 이제 동화 작가죠. 동화 작가인데 초특급 인기 동화 작가. 개부자야. 개부자인데 반사회적 인격장애 인격장애. 뭐 이런 걸 앓고 있어요. 이런 걸 앓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어.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자기 꼴리는 대로 다 해.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6개죠. 6회.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아, 진짜? 오, 난 5개. 3개. 이렇게 우리가 리뷰하기 힘들어요. 일단 김수현 씨가 너무 멋있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오랜만에 TV에서 개안했다. 그런 기분이. 나는 이 김수현 씨가 그런 역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따뜻한 역할.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막 애정을 가득 담아서 형을 바라볼 때 미쳐버릴 것 같아. 나도 막 그런 거잖아. 느껴. 왜 형을 저런 눈으로 봐? 이런 댓글 달고 싶잖아. 왜냐면 뭐 리얼은 진짜 치 떨면서 봤고 그때 막 냉소적이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눈빛을 볼 때마다 치 떨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약간 김수현 씨의 결과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아. 별그대에서도 이 정도로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모든 그치, 것이 그치, 약간 해탈한 외계인이었으니까. 약간 프로듀서 때가 그래도 좀 따뜻한 느낌 아니야, 아니었어? 거기선 약간 찐찌. 저는 김수현 씨의 출세작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약간 거기서의 되게 좀 소년 같고 좀 순둥순둥해 보이고 약간 강아지 같고 좀 보호해주고 싶고 약간 이런 매력이 김수현 씨가 제일 잘하는 걸 오랜만에 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김수현 씨가 남자 연예인인데 되게 얼굴이 작잖아요. 이게 되게 본인이 혼자 했을 때는 장점인데 케미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케미가 잘 안 살아요. 여자 연예인이 더 부해 보이는 거예요. 커플로 나왔을 때 얼굴이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서예지 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비주얼이. 서예지 씨는 진짜 압도적으로 얼굴이 작으니까. 압도적으로 얼굴이 작으니까 이게 김수현 씨보다 여자 연예인 얼굴 작기 진짜 쉽지 않거든. 맞아.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그런 걸로 되게 카더라가 많이 돌잖아요. 야, 김수현이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이번에 주연 여자 배우가 싫다 그랬대. 싫다 그랬대. 그래서 깠대. 라든지 여자 배우가 그래서 바뀌었대. 라든지 그래서 걔가 앞머리를 잘랐대.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돌다 보니까 그런 거가 신경 쓰면 두 배우 다 힘들잖아. 맞아. 막 그래서 여자 배우가 김수현한테 너 얼굴 이마 까고 다니라고. 나랑 샵 붙을 때 무조건 이마 까라고 이런 걸 요구했다는 썰도 막 돌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두 남녀 주인공이 자유로워져서 두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것도 되게 큰 관전 포인트지. 그리고 서예지 씨가 보이스가 되게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배우가 목소리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튀어. 너무 튀게 들려요. 그 서로 대화가 오갈 때. 근데 김수현 씨도 만만치 않게 목소리가 묵직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나 뭔가 음성으로든 영상으로든 뭔가 되게 합이 잘 맞는 캐스팅 같아서 일단 그 진입장벽이 없다. 처음에 그 두 배우가 안 어울리면 되게 선뜻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까다로우시네요. 저 약간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텔레비로 왜 저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익숙해지기까지의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날 끌어다니기 전까지는 이입이 안 되는데 일단 진입장벽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캐스팅이. 그리고 저 스토리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설정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의 설정보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는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 남녀 주인공이 바뀌었을 때 되게 클리셰였던 장면들을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많이 해요. 여자 주인공이 되게 막 보통 되게 가진 거 많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으나 인간미만 없는. 이게 되게 남자 주인공한테 주어지던 클리셰적 설정이었는데 여기선 그걸 여자 주인공이 담당하고 되게 약간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난 울지 않을 거야. 난 울지 않아. 이런 캔디형 캐릭터
캐릭터는 보통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맡았었는데 여기선 김수현 씨가 그걸 담당을 하고 뭔가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주로 고문형이거든요. 좀 이런 설정들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흔하게 성별이 바뀌었을 때 되게 흔하게 봤던 것들이 성별이 전복되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신선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신선함을 제외하고서라도 그쵸, 그쵸. 스토리도 물론 신선하고. 근데 연출은 어땠어요? 저는 그 연출이 확 눈을 사로잡더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만화적이기도 하고 좀 과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출들이 있어서 저는 그 연출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서예지 씨의 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서예지 씨의 톤은 너무 좋은데 발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연출이 어떻게 보면 산만해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시각적으로 산만한 와중에 서예지 씨의 발음까지 뭉개지니까 순간 내가 이 내용을 못 따라가서 약간씩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보다가. 근데 진짜 약간 감독님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 발음을? 어떤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안 들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나만 안 들리나? 그래서 막 인터넷에 막 찾아봐. 다 못 들어서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고 있는 거야. 어제 방송만 해도 고문영의 엄마가 고문영의 머리를 이렇게 확 당기면서 뭐뭐 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난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럼 자막으로 봐야겠네요. 그 방법이 있었네. 한국어 자막이 똑똑하네요.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다시 만나야 되나. 너무 뭉개져가지고 진짜로. 마음이 무거워도 그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논란의 포인트는 좀 많아요.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성추행도 그렇고 말씀하신 편집 부분도 그렇고 이런 거는 복잡하다. 장애의 비하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예견- 성추행부터 해볼까요? 전 예견된 논란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라방에서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주인공이 사이코잖아요. 네.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했을 때 약간 사이코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나비를 찍고 막 이러잖아. 살아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맨스의 물에 그리고 치유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이코패스는 되게 위험한 존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이해 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시청자가 보기에 분명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 모든 논란이 다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작가님도 분명히 그 부분을 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그냥 모르고 쓰다가 논란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이걸 뭐 연출하는 사람, 쓰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다 논란이 될 것을 알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달라지나요? 알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정당성이 부여되나요?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성추행은 전 좀 약간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장애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서혜지 씨가 그 오정세 씨가 막 머리를 막 치는 그 행동을 따라하잖아요. 그 동생 앞에서.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면 그거는 장애인 비하고 조롱이겠지. 그 아임 뚜렛이라는 유튜버가 문제가 된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막 뚜렛 증후군을 희화화하고 막 그게 지금 약간 무슨 밈처럼 사용되고 분별 없이 어린애들이 막 그러잖아. 그걸로 뚜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놀리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일단 그 장면에서 서혜지 씨는 조롱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오정세 씨를 내가 자폐증을 조롱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떤 심리적인 결핍,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표출이 된 건데 근데 그걸 쓰는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과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편견이고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는지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예지 씨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 시청자가 보고 그걸 따라 한다. 어린이들이 따라한다. 뭐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어떤 의도였는지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 장면을 넣었는가. 그냥 서예지는 사이코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한 애야. 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넣었다면 이것은 논란이 너무나 크게 될 문제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더 다른 메시지를 주려고 그 장면을 넣었던 거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장면만 떼고 생각하면 사실 굳이 필요했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예지 씨 캐릭터의 반사회적인 성향이나 공감 능력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굳이 그 장면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장면이 빠졌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장면이 꼭 필요했나?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 드라마가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방송까지 보면은 그 오정세 씨 캐릭터를 대할 때 가장 편견 없이 대하는 캐릭터가 고문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없다. 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얘한테 이런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아무 선입견이 없어요. 고문영은. 그런 걸 보면 사실 고문영은 장애에 대한 편견도 없고 그만큼 배려도 없는 거예요. 편견도 없고 배려도 없는 거야.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처럼.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 사람들을 비장애인들을 대할 때 고문영 캐릭터는 강태를 대할 때도 배려가 없고 자기 회사 대표를 대할 때도 배려가 없고 누구를 대할 때도 배려가 없어. 그게 상태가 예외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체 드라마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 장면을 꼭 넣어야 했냐. 불쾌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아쉽다. 그 성추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가 다 있었던 거죠 지금.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도 있고. 뭐 더듬거리고 만진 것도 있고 그치.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쵸. 그 얘기죠.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죠. 반대적 상황에서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갖고 싶어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무례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은 그게 로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여자조차 어떤 사람은 저 멋있다. 나도 벽치기 한번 당해보고 야, 싶어. 내 거 하자 막 이런 거. 또 그런 반응 그렇게 소구되는 게 좀 문제죠. 그게 그리고 아주 좋아 보이고 남자가 보기에 저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나? 되게 박력이 있나 보다. 지금 여자 주인공 눈빛이 완전 반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서예지 캐릭터가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도 거기에 전혀 설레어하지 않고 너 이거 나한테 굉장히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거다 라는 리액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보시기에 민원을 넣으실 정도로 불편하시다면 작가님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 아니 그분들이 불편하시다는데 내가 아니 이건 경우가 다른디요?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불편하신 마음은 난 또 존중하겠다. 아니 내가 김혜연이란 인간을 알고 지내면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명언인 것 같아. 그렇잖아. 우리의 불편을 니네 기준에서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나의 큰 메시지인데 내가 그분들의 불편을 내 기준으로 또 평가하는 것은 큰 실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라면 용납이 됐겠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반대 상황은 굉장히 무슨 모범 답안처럼 그려지잖아. 근데 일단 반대 상황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여자는요 우통을 까고 못 나와요 방송에. 한쪽 가슴 뭐 한쪽 찌찌를 가리고 뭐 양쪽 찌찌를 가리고 이 정도 심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찌찌를 다 가려도 방송에 못 나온다고요. 저는 이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것부터 문제죠. 그래서 네. 사실 김수현 씨의 몸을 카메라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훑잖아요. 한 두어 번 훑었죠. 네, 샤워실도 넣고 뭐 탈의실 장면도 맞아요. 넣고 이러면서 그것도 불편하시다면
근데 저는 저희가 되게 정정하겠습니다. 저희의 눈을 이 드라마의 스토리나 뭔가 연출 뭐 이런 디테일들을 봤을 때 전 되게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을 그리던 방식으로 남자 주인공을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그리던 방식으로 여자 주인공을 그리는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뭐 사극일 때 항상 여자 주인공들이 목욕하는 장면이 왜 초반에 나오던 시기가 그리고 여기 있었어요. 가슴을 이렇게까지 좀매가지고 가슴을 위에 고를 막 힘껏 동여매가지고 목욕하는 장면을 막 엄동설안의 폭포 밑에서 막 있거나 아니 뭐 이렇게 나무 통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목욕씬이 거의 그냥 이벤트처럼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어. 그리고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맞지만 남성의 몸은 옛날부터 아주 지금까지 어떤 문제의식 없이 샤워씬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샤워씬을 담을 때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샤워씬들이 이 남자 주인공의 통쾌함 뭔가 이렇게 막 쾌남 막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이 사이코에서는 김수현 씨 몸을 훑는 카메라의 시선이 뭐 남자다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 좀 약간 노골적으로 훑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쾌남 더하기 섹슈얼한 그것도 있죠. 얘 몸을 봐. 이 몸을 한번 봐.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도적인 설정 같은데 불쾌할 수 있죠. 그 불쾌함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성의 몸을 그런 식으로 카메라에 담았을 때 내가 불쾌함을 느끼니까. 아니 근데 불쾌함을 느끼셨으면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쾌하고 뭔가 내가 대상화가 되는 그런 모욕과 불쾌함을 느끼셨다 그러면 뭐 작가님이 생각을 다시 하시. 아니 나는 이 드라마가요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드라마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논란들이 의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문득 되게 꿈보다 해몽인가? 꿈보다 해몽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무심한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대사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왕따 당하지 라던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죠 라던가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몰라. 전체 큰 그림을 안 보고 쟤는 왜 나무만 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나의 의심을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3회인가요? 노출증 환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노출증 환자가 그 벌이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내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구가 더 먼저 보이는 거야. 막 자충우돌하고 뭐가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사람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그리지 않고 얼마나 유쾌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만한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욕망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게 먼저 보여서 굉장히 불편했고 노출증 환자가 몸이 너무 좋아서 또 그것도 화가 났다. 필요 이상으로 몸이 좋았다. 진짜 운동을 크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 역할을 위해서. 좋을 수도 없잖아. 좋을 수도 있는데 정신병 환자는 모두 다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운동으로 다져진 몸의 시선이 너무 빼앗기더라고. 사실 그건 좀 사실이었어. 그래서 생각보다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드라마인 것 같긴 해. 사실 서예지 씨 캐릭터는 그런 성격의 남자 주인공들은 어떠한 트라우마적 얘기도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시크릿 가든 현빈 씨라든지. 난 참 공감 못하고 난 언제나 성공만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너도 내가 갖겠어. 그런 느낌을 주인공으로 한 사람한테 어떤 트라우마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건 부여한 거라면 또 다른 결을 좀 빨리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16대 중에 벌써 6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기승전 김수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보면서 되게 김수현 씨가 진짜 작품을 잘 보는구나. 뭐 리얼은 예외로 하고 그건 가족애가 발휘된 거니까. 다른 뭐 작품들을 쭉 보면 김수현 씨는 진짜 작품을 잘 본다. 카메오로 나오는 작품마저 잘 본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물씬 들었고 그리고 저는 김수현 씨를 정말 전혀 안 좋아해요. 전 그분한테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분의 그 캐릭터와 융합된 그걸 보면서 뭐 진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뭐 멋있고 뭐 이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그 캐릭터에 너무 마음이 흔들려서 서예지 씨가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너 위선자다 하고 나서 얘랑 형이 그날 캠핑카 사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껴안으면서 나는 형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잖아. 위선자. 그걸 떠올리죠. 아니야, 난 진짜 형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진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만큼 뭐 얘기도 잘 쓰셨다는 거겠지만, 이 강태한테는 상태라는 형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뭐 십자가 책임 같은 거고 얼마나 큰 걸 차지하고 있었겠어. 약간 그런 뗄 수도 버릴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마음을 너무 그 장면에서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작가도 강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다른 캐릭터보다. 강태 캐릭터가 진짜 좋고. 근데 저는 김수현 씨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김수현 씨 정도 되는 남자 배우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역할이거든요. 되게 여자 주인공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치, 비주얼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나 연기로나 비중으로나 이야기로나 사실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고문영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큰 매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비중이 큰 작품일수록 스타 남자 배우가 캐스팅되기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 남자 배우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해서. 근데 김수현 씨가 제대 후에 복귀하는 첫 드라마인데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작품을 잘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별그대를 택하는 건 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수현이 이 사이코지만 괜찮은 그래. 선택한 건 되게 의외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낼 만한. 그래서 좀 그거에 좀 약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 캐릭터를 맡았다는 거, 여기 캐스팅에 응했다는 거. 만약에 이걸 김수현 씨가 안 맡았으면 되게 난항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잖아요, 캐스팅에. 그래서 그거도 좋았다. 김수현 씨가 제일 나중에 캐스팅이 됐다 그래요. 다 세팅이 되고. 더 쉽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와 진짜 그럼 더 쉽지 박수 않아. 쳤겠다. PD랑 작가는 진짜. 혹시나 해서 넣어봤을 것 같아. 이게 되나 이게? 이거 아 택배비 버리는 거 아니야? 캐릭터는 딱인데 퀵으로 보내라. 넣어봐 뭐 이랬겠지. 그리고 오정세 씨도 참 얘기하고 싶어요. 오정세 씨 너무 좋아요. 연기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좋고 좀 과하지 않고. 희화화를 하지 않는 것은 뭐 요즘 시대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희화했다가 진짜 개작살나니까. 근데 제가 특히 더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특징이 뚜렷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배우들은 내가 연기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다잉? 이렇게 이악 물고 연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작품의 무게중심이 갑자기 그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을 누르면서 정선에서 연기를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남은 10회를 보실 건가요? 우리는 리뷰 때문에 본 거잖아요. 좀 그냥 보려고요. 저는 보려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남은 10회 어떻게 풀어갈지. 뒤에 뭔가 한 방이 있지 않을까. 제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실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것을 싹 뒤집고 싶을 만한 전개는 나오지 않기를. 열받아가지고 막 마이크 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김현정 새벽 회동. 그렇게 생각 없이 한 거였어? 막 이러면서. 도라이들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안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형아들 뵙자. 안녕. 뺨뺨.